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On July 4th and 5th, a reunification basketball event was held in Pyongyang. Athletes from the north and south competed in mixed matches, and national teams competed in friendlies. Let's take a look on the site of reunification. 남북의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가로 28m, 세로 15m의 코트를 누빕니다. 흥분된 분위기와 함성이 가득하지만 팀을 구별하지 않고 펼쳐진 이상한 응원전. 친선 경기지만 치열했고 뜨거운 응원이 있었지만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던 경기. 남북 통일 농구 경기입니다. (7월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군용기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군용기에 탑승합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통일농구 경기의 참가자들로 선수단 50명, 정부대표단 5명, 지원단 15명과 취재진 등 총 10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방북단을 태운 공군기는 서해 직항로로 1시간 10분가량 비행 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조명균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5명은 공항 귀빈실에서 북한 원기류 체육상 부상 등 북측 관계자와 환담을 갖습니다. 선수단 대표단만 온 게 아니라 우리 남측 주민들의 또 따뜻한 마음, 화해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같이 저희가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이 만나볼수록 진짜 정의통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해지는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북남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이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체육이 이제 앞장선 데 대해서 진짜 긍지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농구 경기 첫 번째 날, 평양 류경정주원 체육관 12,000석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평화팀 경기와 번영팀의 혼합 경기, 내일 남측팀과 북측팀의 친선 경기는 그 자체로 남북 모두의 값진 승리입니다. 함께해 주신 12,000 평양 시민 여러분, 남녘 동포들과 전 세계가 하나됨의 함성을 들을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남북의 여자 선수들이 서로 손을 잡고 경기장에 들어오는데요. 남북 선수가 각각 6명씩 12명이 한 팀이 되어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편성됐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여자농구. 오늘 경기를 통해 남북의 여자 선수들은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경기도 경기인데 저는 처음에 입장할 때 같이 손을 붙잡고 들어올 때 조금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남 선수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화나 하나의 마음이 되었고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정말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같은 얼굴이다 보고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저 팀, 우리 팀 선수가 다 같이 뛰어다니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이 선수들이 같이 한번 또 모여서 한다 그러면 한 민족의 한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남자 선수들의 혼합 경기가 진행됩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경기 종료 직전 북측 원윤식과 최성호가 3점 슛을 쏩니다. 놀랍게도 승부는 102대 102, 무승부입니다.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엄청 새롭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이 영광스럽고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15년 만에 왔는데 그때 처음에 왔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기분이 좀 새롭고 관중석이나 이 바닥은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분위기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남북 통일농구 경기 두 번째 날 오전, 김영철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깜짝 방문합니다.
국대단 선수단 모두가 이런 것이 이게 뭐 일부러 할래도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남북 관계, 북남 관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느꼈습니다. 북남 관계에서는 역사에 정말 하나의 특기할 그런 그 말하자면 그런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류경 정지용 체육관에서는 통일농구 경기 남녀 국가대표팀 대결이 치러집니다. 남측이 청팀, 북측이 홍팀으로 나눠졌지만 선수들은 국旗와 국호가 없이 이름과 배번을 새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평양 시민들은 열풍이라고 적힌 막대 풍선을 이용해 응원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열풍은 통일의 열풍을 의미합니다. 치열하게 코트를 달군 통일 농구 경기. 여자부 경기에서는 남측이, 남자부 경기에서는 북측이 이깁니다. 양팀 다 오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경기 결과에 떠나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홈팀으로 가면은 원래 일방적으로 홈팀을 응원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저희 남측 선수들도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농구 코트 안팎에서 이루어진 남북 통일. 15년 만에 재개된 통일농구는 올가을 남측에서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Today's segment of Spring in My Hometown will feature the city of Busan. Have you ever heard about Amidong Tombstone Culture Village? The people there had no choice but to construct their homes on the deserted tombs of the Japanese dwellers. Let's visit them now. 부산 도심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서구 아미동. 이 마을의 계단과 담장, 집의 축대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모두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름도 비석문화마을. 51년부터 일대 천막을 치고 살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 가니까 이제 천막이 좁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과거에 일본인들 낙골묘에다가 이제 집을 지은 꼴이 됩니다. 한 개인 낙골묘 위에 집이 세 채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은 자들의 집인 묘지 위에 지어진 산자들의 집. 어찌된 사연일까요? 부산하면 사람들은 바다를 떠올리지만 부산은 사실 산의 도시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모여든 피난민들은 주인 없는 땅을 찾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1924년) 지도를 보면 아미동은 공동묘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을 바라보며 산비탈을 따라 줄지어 누워있는 일본인들의 묘지. 이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건 한국전쟁 이후부터였습니다. 피난민들이 한꺼번에 부산역으로 모여들자 부산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미동 산 19번지라고 적힌 쪽지와 텐트를 나눠줬습니다. 1906년부터 7년 사이에 대청동에 했던 일본인 낙골묘가 이전에 온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해방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일본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여기를 이제 관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공동묘지라고 꺼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한 집에 7, 8명도 살았어요. 거의 칼잠이라 그래 옆으로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면은 한 집에서 다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이웃집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식구가 늘어나면 2층을 다락처럼 위에다가 지붕을 올려가지고 다락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살았던. 요게 이제 레이저 박스로 썼던 흔적들이 벽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되게 추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두껍게 넣어놓은 흔적들이에요. 일본 중산층들의 묘는 고급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튼튼한 석재는 초막 한 칸 없던 피란민들에게 오히려 사치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전쟁 피란 시절에 이 뒤늦게 오신 분들의 주거 가운데 보면은 과거 공동묘지 자리에 주거를 튼 자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은 공동묘지에 집을 지었느냐? 집 짓는 자리에 공동묘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양지 바르잖아요. 두 번째 공동묘지에는 금잔디가 깔려 있어요. 밑에서 습기가 많이 안 올라와요. 김한근 소장은 부산 토박이로 부산의 근현대 사료를 연구하다 10년 전 처음으로 아미동의 사연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전망대라고 써놨다. 원래 여기를 그래 아무나 와서 쉬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다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어머니 잠깐 떠올게요. 여기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던 집인데, 이 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피란민들이 왔던 흔적이라는 걸 딱 보여줘요. 이게 부산에 왔던 미군들의 그 구호품 박스들이 보이는 거 있죠. 메이드 인 저펜 부산. 탄약 상자라든지 구호품 상자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뜯어서 이렇게 지붕 재료로 썼던 흔적. 이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마을에서는 맨 밑에 있던 낙골묘 위에 이제 헛설어져가는 그 집, 요 집이 동네의 그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꼴이겠죠. 이렇듯 마을의 집 하나하나가 역사를 새기고 있는 동네. 죽음 위에 지어 올린 아미동의 삶은 자꾸만 김한근 소장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어머니는 그럼 뭐 145 때 오셨어? 아니면 전쟁 맞아 오셨어? 3년 나서? 네. 어디 사셨는데? 흥남에서. 예? 흥남에서? 거제도로 가셨다가 처음에는 그리로 갔지. 예, 부산에 너무 많다고. 거기까지 있었거든. 예, 거기까지 예. 있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 부산. 부산은 몇 년에 오시고? 10년인가 1년인가 2년에. 오래된. 이젠 나이 많다 보니 이전 비두고 그래. 큰 고생하셨네 우리는. 한 번도 안 가지고 계속 여기서만 사신 거예요? 예. 이제 24살이 나와가지고. 예. 시간이 좀 92살이요. 고생 많으셨네. 진짜야. 그래도 뭐 연세 되시도록 이렇게 건사하시니까. 김한근 소장은 동네 곳곳을 누비며 아미동 사람들의 삶을 수집합니다. 어머니 처음에 여기 사실 때 물을 어떻게 했었어? 그전에 우리 지에서 대학병원 다 가요. 대학병원에 거기까지 가서 네. 일하고. 말도 못해 여기 우물 보니까 여기는 72년에 만드는 게 되는데. 에이, 그전에 요 샘이 요 2개 썼거든. 예. 2개 사용해야 돼. 그것도 임대는 또 웬만한 사람도 안 연락하고. 아하. 예. 물을 깃기 위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렸을 계단. 아미동은 뜨겁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머물고 있는 죽음을 영 외면할 순 없었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누군가의 흔적을 그걸 이제 밟고 있다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 글들을 뭐 시멘트로 이렇게 뭉개어 난 거는 미안함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은 명절이면 자기들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준 묘지 주인들에게 제사를 지내주곤 했습니다.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아미산 대성사. 대성사에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탑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버려져 있던 상석들을 탑처럼 쌓아 올린 겁니다. 대웅전 앞 불경이 새겨진 위령탑 또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스님 저희 집에 한번 가셔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게 신발 벗는 그 밑에 깔려 있었죠. 그 돌을 가져와 경배를 드리니 지방과 마을이 편안해졌고 그 후 대성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미동에서는 죽은 자들이 산자들의 삶을 바치고 산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들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